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종목별로 저희가 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주 뉴로메카가 최근에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네. 수익을 챙길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봐도 될까요? 뭐 요즘 로봇주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맞아요. 있어요. 제가 그때 목표가 35,000원 말씀드렸었는데 살짝 모자랐었죠. 그저께 34,600원 터치했었으니까. 충분히 저는 35,000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또 돌파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부담되면 좀 일부 이익 실현하더라도 저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뉴로메카 계속해서 끌고 가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섹터별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기에 앞서서 지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간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생각보다도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던 국내 증시가 장중에 하락 전환했다가 또 뭐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어서 그런지 지금 지수가 위아래로 좀 변동성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오후장에 우리 증시 관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될지, 아니면 남은 오후장에 또 상승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코스닥 지수는 지금 다시금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일단 FOMC 관련돼서 조금은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미국 선물은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아침에 플러스 약 강보합이었다가 좀 하락했다가 다시 약보합권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는 뭐 오늘 내일 정도는 주말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옵션 뭐 선물 동시만기일이잖아요. 12월이니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여기서 좀 무리하게 좀 베팅은 조금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내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좀 선별적인 대응은 좀 할 수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막 주식을 오늘 막 담는 전략은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오후장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증시에서 어떻게 이 FOMC를 또 해석하고 또 풀어나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투자주의 지정 해제가 된 지 하루 만에 다시금 지금 투자 경고 종목 딱지가 붙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최근 1년 사이에 200% 이상 오른 종목에 대해서 투자 경고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불장을 이끌면서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 됐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지금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SK 스퀘어, 현대로템 같은 대형주들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수급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대형주인 삼성전자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도 되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 지금 외국인 SK하이닉스는 팔고 있고 삼성전자는 기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일단 12월 전체적인 외인 수급 기조를 보면 11월보다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외인이 한 9,100억 정도 현재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고 최근에 뭐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뭐 11월부터는 좀 견조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11월 대비해서는 외인 수급이 좀 완화된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뭐 투자 경고 부분은 사실 이 형식적 요건에 의해서 사실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뭐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일단 단기적인 어떤 주가 과일 종목 같은 경우들 이런 부분들은 뭐 중소형주 위주에서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지정 요건들이 재차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들을 좀 제한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이게 사실 SK하이닉스에 좀 적용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참 이상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투자 경고에 의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수급 조정 이 부분은 좀 영향을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들은 일단 뭐 금리 기조와 뭐 대체적 어떤 외인 수급의 어떤 기조들을 모두 다 좀 차치하더라도 일단 뭐 미국 증시 안에서 이 자사주에 대한 ADR 상장 가능성들에 대한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4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상향 부분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 부분들이 재차 이 증권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상향 제시가 좀 되고 있는 점들 좀 감안해 보면 일단 외형 성장 관점에 대한 어떤 이 멀티플 부여들은 저는 추가적으로 좀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SK하이닉스는 좀 조급할 필요 없이 내년도에 대한 이 장기 사이클 부분들의 무게를 좀 더 두면서 저는 모아가는 전략을 유효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최근 흐름이 좀 좋긴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의 확장 기조들을 좀 감안할 때 현재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가 좀 돼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거는 다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 내년도에 정말 이 슈퍼사이클 정말 오는 것인가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상당히 한 100조 정도로 좀 제시가 좀 됐고 있기 때문에 일단 4분기 추정치가 19조죠. 그렇다면 이제 이 기조를 보면 영업이익 추정치 한 3배가량을 육박하는 수준이 내년부터 좀 현실화가 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4분기 실적 기조에서 부합해 준다면 또는 상회해 준다면 저는 일단 1분기부터에 대한 확장 기조들은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HBM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D램 가격의 어떤 상승 기조와 맞물리면서 이익 확장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저희가 오늘 장 초반에 일진전기를 비롯해서 전력 전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네, 지금은 약간의 윗꼬리가 달려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에서 대표 전력주로 꼽히는 G 번호버가 15%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이 대폭 상향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투심이 강하게 몰리면서 급등했고요. 훈풍이 국내 증시에서도 불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이 장 마감 이후 컨센서스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요. 유석희 대표님, 네. 오라클 이슈로 AI 인프라 투심이 다시 한번 꺾이면서 지금 전력계 기업들 상승분도 대부분 다 반납이 됐습니다. 이런 호재와 악재성 이슈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AI 인프라 쪽은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시각을 조금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오라클 실적은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 는 것은 조금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이 AI 버블론의 방점을 찍으면서 관련된 기업이 뭐 하락을 계속해서 이제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좀 제한적으로 보신 게 맞는 것이고 G 번호버가 이제 내년에 그 420억 달러가 매출인가요? 뭐 어마어마한 매출입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최종점, 이 데이터 센터의 최종점은 에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력 인프라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시각을 한번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전력 인프라도 결국엔 한번 투자되고 나면 끝이에요. 변압기 한번 설치하고 나면 최소 10에서 15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 쪽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설치가 되고 꾸준히 사용되는 쪽은 결국 에너지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기업들 봐야 된다. 그럼 대표적으로 ESS 쪽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원전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G 번호버가 움직인다고 해서 변압기라든지 전선 케이블 쪽은 같이 가겠지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쪽으로 시각을 확장하는 게 좋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딱 어렵다 그러면 한국전력 하나만 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모든 전력을 민간 기업에서 발전하더라도 그걸 다 사서 다시 재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인프라 안에서는 ESS 모멘텀 그리고 특징 기업으로는 또 한국전력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로봇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피지컬 AI가 또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로봇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액추에이터의 대장주 로보티즈가 장중에 30만 원 선을 다시금 터치하면서 31만 5,5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약간 윗꼬리가 달리면서 29만 8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용희 대표님. 네. 최근에 출범된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이 로봇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1월 CS 2026까지는 계속해서 로봇 이야기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 나왔던 연속적인 흐름들을 보면 뭐 지난주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 로봇 산업 정책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됐고 이번 주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해서 순환매 시세가 좀 재차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로봇주들에 대한 이 이전 수급과 현재 수급이 좀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사실 테마성으로 좀 주가 좀 움직여졌다면 현재는 이 부품의 내재화라든가 기술의 강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주 종목들이 오히려 좀 시세의 연속성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좀 차이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현대차 그룹의 이 로봇 사업 전략과 좀 맞물리면서 내년도 일부 양산 체제로서에 대한 어떤 전환 부분들이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해당된 기술력들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부품 기업들의 어떤 이 밸류체인 편입 기대감들도 재차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기업의 경우에도 대량 양산 체제에 맞는 그런 부품의 내재화 부분들을 좀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CS2016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피지컬 AI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나오고 있고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밸류체인,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이 좀 구체화된 시점에 따라서 일단 로봇주들의 어떤 이 기업들의 어떤 부품들을 좀 공급하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뭐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현대 모비스 그리고 최근에 HL 만도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장향 부품들이 일부 로봇용 부품으로 좀 선회되는 과정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연속성 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CS2026까지는 무화관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CS2025까지는 로봇주들 선별적인 움직임 계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로봇주의 훈풍이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넥스트칩과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종목들로 오늘 또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앨런 머스크가 간밤 또 SNS에다가 3주 후면 완전 자율주행차 나온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도 또 뭐 시험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네. 우리가 테슬라한테 질 수 없지 이러면서 자율주행 쪽도 지금 경쟁이 좀 심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피지컬 AI 상승 랠리에 좀 올라탈 수 있을까요? 참 자율주행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FSD가 공식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이 되면서 엄청나다 라고 다들 많이 느끼시고 있죠. 근데 그건 이미 이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딱 현실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되는구나라는 것이 좀 시간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서 보니까 그럼 현대기아는 하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포토다시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을 좀 일부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게 내년 하반기 제품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업 많지 않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좀 속았었던 느낌도 좀 있죠. 그래서 좀 압축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뭐 제가 예전에도 뭐 HL 만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었고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자율주행을 다 묶어가지고 로봇처럼 바이오처럼 반도체처럼 올라가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좀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너무 밑에서 갑자기 순간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좀 실력이 있거나 진짜 현대차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압축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쪽은 그야말로 종목별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장에서 강한 코스닥 지수가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또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이 있습니다. 오늘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순환매를 띠면서 임윤온시아가 특별한 공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변영인 대표님, 네. 최근에 뭐 나이백이나 바이오다인 같은 중소형 종목들이 각자 이슈로 또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소형 바이오주들은 워낙 좀 변동성이 커서 접근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대표님이 네. 또 이런 중소형주 제약바이오 말씀 잘 하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종목 옥석을 가려봐야 될까요? 일단 수급 동향 관점에서는 뭐 대형 바이오주가 강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일단 우리가 이전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임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라든가 뭐 기술 이전에 관련된 가능성 이 정도로만 좀 주가가 올랐던 시대가 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명확하게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이전 성과가 뚜렷하게 좀 나오는 종목들이라든가 뭐 임상도 단순하게
유효지표가 조금 좋아졌다가 아니라 유효지표, 경쟁 약물 대비해서에 대한 유효지표가 있고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뚜렷한 종목들. 그래서 임상이 다음 단계까지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높은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가져가지 않나. 이뮤논 아시아의 경우에는 2주 전에 좀 발표됐던 림프종 치료제에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임상 성과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발표가 좀 있었는데 성과적인 측면들을 보면 완전 관해율이라고 해서 암을 사멸시켰던 그런 확률들이 한 40% 정도가 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좀 넘어가는 과정에서 향후에 일부 조건부 시판 허가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용화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중소형주 종목 안에서에 대한 연속성을 좀 가져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건부 시판이라든가 임상 단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오히려 조금 더 연속성을 좀 가져가지고 있지 않나.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는 임상에 관련된 이 단계가 그 다음 단계에 진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은 저는 우려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역시나 대형주 중심의 포트 전략들 특히나 12월 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알테오젠을 좀 비롯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 구간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추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오전부터 일동제약이 정말 시장에서 크게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상한가를 갈 듯 말 듯 하면서 여전히 시세 죽지 않고 26% 넘게 급등하면서 4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동제약이 가니까 일동홀딩스까지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 좀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세를 보면 내일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이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싶은데 비만 치료제 쪽 보는 건 어떠세요? 비만 치료제도 제가 재차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이제 비만 치료제 역할이 좀 한 3개 정도 파트로 나눠졌는데 약물의 효과를 지속시켜주는 장기 지속형 약물 플랫폼을 좀 갖고 있는 기업 또는 이 주사제로서에 대한 임상 단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 그리고 지금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 다르게 좀 움직여지고 있는데 현재 2세대 약물은 매일 맞던 주사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로 고도화가 좀 됐고요.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12월 안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내 승인이 확정이 된다면 2세대가 아니라 이제 2.5세대 약물의 경쟁이 좀 본격화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제는 사실 일중에서 2중, 3중 작용제까지 더욱더 기술력으로 입증을 좀 해야 되는 숙제가 좀 생기는 것이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중작용제 안에서에 대한 효과들 부분이기 때문에 주사제보다 오히려 소비자의 선호도가 더 높다는 관점에서 보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일동제약의 상승 탄력도가 더 크게 나타나주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상용화입니다. 그래서 시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임상 성과가 좀 뚜렷하게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도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동제약 후속주 남은 5장에 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일단 일동제약과 좀 비슷하게 좀 우리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랄링크에 대한 플랫폼 보유하고 있는 D&D 파마텍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D&D 파마텍이 무상증자를 했죠. 한 주당 3주의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1월 초까지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데 만약에 해당되는 무상증자 신주가 좀 상장이 된다면 일부 가격 조정을 좀 거칠 수 있겠다. 그래서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라면 그때 좀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는 일단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후속 기업으로 D&D 파마텍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일가가 만든 자문회사에서 국내 의료 AR 기업과 신규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오후장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또 급등했습니다. 이 훈풍이 오늘 의료 AR 기업들로 번지면서 또 여러 가지 의료 AR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네. 수급적인 논리로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 AI 지금 공략해봐도 될까요? 의료 AI는 사실 계속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좋았다는 표현이 다 좋았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영광이 있었던 2023년, 4년에 좋았던 기업은 여전히 좋지 못하고
새롭게 좀 떠오르는 기업들이 좋은 모습이었죠. 대표적으로 루키트 헬스케어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맞아요.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보여줬었고 그 다음으로는 또 3빌리언이라는 회사가 또 이에서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는 그 안에서도 약간 변화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변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좀 주도할 수 있는 쪽.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단순한 어떤 기업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주가 움직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지니너스라는 또 작은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이 회사가 오늘 또 급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 AI가 다 가진 않을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최근에 좀 강했었던 쪽을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중소형 건설주들이 지금 고터 재개발 그 모멘텀을 얻고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유창희 대표님. 네. 새로운 테마가 시장에 생성된 건데 여기 좀 올라타볼까요? 아니면 그냥 보내줄까요? 고토가 진짜 생각보다 오래가네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주요 대기업 하림, 뭐 서부 T&D 뭐 이런 기업들의 서울 주요 땅 보유 이런 얘기도 좀 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전 중소형 건설사들이 주가 수준이 좀 기간 조정 잘 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형 건설사를 보기보다는 중형 건설사 관련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일부 가능한 주가의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사실 고터라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고터 관련돼서도 너무 좀 집중된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또 이쪽에 집중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간다. 그럼 또 바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제한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주 마지막 순서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예, 저는 ISC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수급 기준을 보면 12월 2일 52주 신고가 형성 이후에 현재적으로도 단기적인 추세를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뭐 하이퍼스케일러향에 대한 매출 비중, 테스트 소켓의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구글의 TPU 7세대 전환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점 저는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2만 3천 원, 손절가 9만 4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안에서 ISC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동물 실험 대체 시험 사업 육성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 치료제 기술력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 쪽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죠. 생물보안법이 다시 좀 재추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CDMO 쪽으로서 관심도 가져간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는 저는 5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3만 7천 원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조정 시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